하는데, 동적 분할, 가변 분할은 크면은 크게 분할하고 작으면 작게 분할하고, 그러니까 제약이 완화되겠죠. 미리 크기를 결정하지 않고 실행할 프로세스의 크기에 맞게 기억 장소를 분할하기 때문에 가변 분할 기억 장소 배당 방법이라고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24번은 답이 1번입니다. 25번 연속 및 분산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분산 기억장치 할당은 주기억장치 내 이용 부분을 여러 작은 부분 나눠 실행할 수 있다. 맞죠? 여러 분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분산 기억이니까. 분산 기억장치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블록 또는 조각을 반드시 인접해서 적재해야 한다. 인접해서 적재할 거면 분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인 것 같고, 가상 기억장치에서는 연속 기억장치보다 분산 기억장치 할당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가상 기억장치, 그렇죠? 가상 기억장치에서는 연속보다는 분산 페이지나 세그멘테이션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연속 기억장치 할당 방법에서는 오버레이 방법을 활용하여 주기억장치보다 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했다. 맞죠? 오버레이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이 사이즈가 메모리 사이즈보다 클 때 중첩되게 사용하는 걸 오버레이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5번 정답이 2번입니다. 26번 실제 기억 장소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주기억 장치의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를 설명한 것 중 거리가 먼 것은 주기억 장치의 고정된 크기 분할이에요. 고정된 크기로 분할. 그래서 고정된 크기는 뭐라 그랬어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간의 데이터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거는 고정된 크기냐 가변된 크기냐 이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주어진 분할 안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면 그렇게 되겠죠.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 전체가 주기억 장치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고정된 분할이니까, 그렇죠? 전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6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27번 주기억 장치에서 빈번하게 기억 장소를 할당하고 반납하면서 기억 장소를 조각들로 나뉘는 현상.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컴팩션은 뭐예요? 압축이라고 그랬죠. 압축은 떨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통합이라고 말씀드렸죠. 통합. 이거는 인접해 있는 거를 모으는 거. 그리고 이제 컬리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컬리션은 뭐냐면요, 기억 장치가 충돌하는 거 컬리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시에 한 개 이상의 모듈이 동일한 버스 선을 사용하면서 데이터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 컬리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8번 기억장치 배치 전략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최적 적합은 뭐예요? 가용 공간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백이 남는 부분에 배치하는 거. 맞죠? 최고 적합, 가용 공간 중에 가장 마지막, 이런 건 없어요. 라스트 핏인데 이런 건 없어요. 최초 적합, 가용 공간 중에서 가장 큰 공백이 남는, 이건 최악적합이죠. 가용 공간 중에서 첫 번째 분할점을 배치하는 거, 이건 최초적합이 되겠죠. 그래서 28번은 답이 1번입니다. 29번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장치 내에 어디에 놓을지를 결정하는 주기억장치 배치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배치 전략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최초 적합, 그쵸? 그 다음에 최적 적합, 그 다음에 최악 적합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이게 라스트 피스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9번은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13K 작업을 요구하여 각각 최적 적합 전략과 최악 적합 전략을 적용할 때 할당 영역의 연결이 옳은 것은, 보세요. 자, 13K를 할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최적 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크기가 비슷하면서 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적 적합인 경우는 14K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악 적합은 가장 사이즈를 큰 걸로 하는 게 최악이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요게 답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30번은 답이 3번입니다. 31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150K 작업을 요구하여 각각 최초 적합 전략과 최적 적합 전략을 적용할 때 할당 영역 연결이 옳은 것은, 자, 150K를 최초 적합을 하겠다. 그럼 최초는 뭐예요? 최초는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잖아요. 얘죠. 얘. 그쵸?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최적 적합을 하겠다. 최적 적합은 150K니까 가장 비슷하면서 큰 거 얘가 되겠죠? 그 답은 뭐예요? 답은 1번이 되겠죠. 32번. 요거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 방법을 사용할 때 OK 프로그램을 할당하는 영역을 방법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가 다 비어있다고 치고, 그쵸? 비어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은 OK짜리니까 최초 적합은 뭐예요? 최초가 무조건 이거겠죠? 그 다음에 최적 적합은 뭐예요? OK니까 제일 적은 거 이거겠죠, 그쵸? 그것도. 최악 적합은 뭐예요? 제일 큰 거 얘겠죠, 그쵸? 그러면 영역 1, 영역 1, 영역 4.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33번. 비슷한 얘기예요. 워스트 핏, 최악 적합 방법을 사용할 때 10K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가장 큰 걸 하면 되겠죠? 가장 큰 걸 하는데, 뭐예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비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어디다? 얘잖아요. 여기 참 시험 문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가 한 19K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인 유스를 모르고 이거 쓰겠죠, 그렇죠? 이 프리를 이렇게 제일 큰 걸로 해놓고 프리를 하게 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시험 문제 낸 사람이 약간 졸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기억 장치의 배치 전략으로 최적 적합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때 다음 기억 장소 리스트에 17K 크기 작업이 어느 기억 공간에 할당하는가? 단 위에서 아래로 탐색을 한다. 어떻게요? 17K잖아요. 최적이잖아요. 그거 쭉 내려오면서 최적. 이제 어떻게 돼요?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예. 여기 최적이죠, 여기.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35번. 계속 같은 얘기가 나와요. 베스트 핏을 사용할 때 12K는 어디 할당 받겠어요? 여기 할당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이놈의 교재는 문제를 풀다 보면 외우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있어. 그렇죠? 35번은 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36번. 빈 기억 공간의 크기가 20K, 16K, 18K, 40K일 때 worst fit과 best fit, 앞에 거는 worst fit이고 뒤에 거는 best fit이죠. 자, 그러면은 17K를 적재했을 때 best fit은 뭐예요? best fit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 그쵸? worst fit은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로. worst fit은. 그래서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결과값이 이렇게 되겠죠. worst fit은 17K에서 40을 쓰니까 그죠? 23이 남는 거고, 베스트 핏은 20에서 17K를 빼니까 3K가 남는 거고. 37번. 다음과 같이 주기억장치에 공백이 있다고 할 때 최적 적합 배치 방법은 13K 크기의 프로그램을 어느 영역에 할당하는가? 베스트 핏 몇 번이에요? 답이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답이 요거 해당되는 거겠죠. 자, 이것도 38번도 마찬가지. 다음과 같은 메모리 구성에서, 이런 메모리예요. 이런 메모리 구성에서 15K 메가블로그 메모리 할당하고자 한다. C 영역 할당할 때 사용한 C 영역 여기죠. 여기 C 영역 할당할 때 15K니까 뭘 쓰면 되겠어요? 15, 16이니까 베스트 핏이 제일 낫겠네요. 그죠? 39번. 다음 표는 고정 분할에서 기억장치 단편화 현상을 보인다. 내부 단편화는 모두 얼마인가? 내부 단편화. A는 작업의 크기는 10인데 분할 크기가 20이에요. 그러면 내부 단편화가 10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B는 작업의 크기는 60이야. 근데 50이야. 이건 사용 못하겠죠. 그쵸? 이거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C는 얼마예요? 자, 작업의 크기는 10인데 분할 크기는 120. 그럼 여기 110이 남겠죠. 자, D는 100인데 200이야. 그럼 100이 남겠죠. 얘는 얼마예요? 90인데 300이야. 그러면 210이 남겠죠. 이게 딱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430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40번. 주기억장치를 다음과 같이 분할할 때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의 크기는,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아닌데, 자, 여기서 내부 단편화는 어떤 거고 외부 단편화는 어떤 걸 알면 쉬워요. 자, 작업의 크기가 요만한데 분할 크기가 더 크다. 그럼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이 발생하죠. 그리고 요거는 작업의 크기가 분할 크기보다 커. 그럼 요거는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해요. 외부 단편. 그래서 얼마의 외부 단편화가 발생해요? 안 썼으니까 50이 발생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얘는 작업의 크기는 160이야. 그리고 분할 크기는 120이야. 그럼 얘도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겠죠? 어떤 외부 단편화가 발생해요? 크기가 120. 얘는 작으니까 얼마예요? 얘는 100이 발생하고, 아니, 이거는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100이 발생하고, 그리고 얘는 150이 발생하고, 얘는 210이 발생하고, 얘는 480. 자, 190이, 이건 합계네요. 그쵸? 합계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얘하고 얘를 계산해. 그러면 얼마요? 260이 되겠죠. 그죠? 260. 맞네요. 외부 단편은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 이게 발생한 게 외부 단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가 좀 그래요. 내부 단편화가 260이면은 260에 대한 답이 하나 문제가 있으면서 외부 단편화 값을 구해라 그래야지. 이거 하나만 하면 이거 딱 나오잖아요. 참, 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40번은 답이 1번이라는 거. 41번 페이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징 뭐라 그랬어요? 페이징은 고정분할이라 했어요. 고정분할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뭐 다양한 크기는 고정이 아니죠. 가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41번은 답이 1번이고, 주소를 변환하려면 페이지의 위치 정보에 있는 페이지맵 테이블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주기억장치 이용률과 다중 프로그래밍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맞죠? 가상기억장치 구형 방법으로 사용한다. 페이징에 가상기억장치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42번 페이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정.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고정은 내부예요. 가변은 외부 단편화고. 그래서 42번 그렇죠? 동격 다중 프로그래밍 효과를 증진시킨다. 프로그램을 동일한 크기로 나눈 단위를 페이지라고 하며 그 페이지를 블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페이지맵 테이블이 필요하다. 다 맞는 얘기고 2번만 틀린 얘기죠. 43번 가상기억장치 구현에서 세그멘테이션 방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세그멘테이션은 페이지맵 테이블이 필요해요.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 필요해요. 당연히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43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프로그램을 블록 여러 개로 나누어 수행한다. 맞는 얘기죠. 각 세그먼트는 고유한 이름과 크기를 갖는다. 맞는 얘기죠. 기억장치 보호를 하는데 키가 있으면 기억장치를 보호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4번 세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세그먼트의 크기는 다르죠.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 가변은 외부이라 그랬어요. 가변은 외부 단편화도 아니죠. 공유할 수 있죠. 그렇죠? 공유할 수 있어요. 자, 외부 단편화가 발생한다. 44번.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5번 세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그먼트는 가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고유한 이름과 크기를 갖는다. 맞죠? 맵 테이블이 필요하다. 맞죠?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이건 고정이잖아요. 이건 아니죠? 기억장치 보호키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46번 세그먼트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작업에서 가진 세그먼테이션 정보가 있는데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 필요하다. 맞죠? 각 세그먼트는 고유한 이름과 크기를 갖다. 맞는 얘기. 기억장치의 사용자 관점을 보존하는 기억장치 관리 방법이다. 맞는 얘기죠. 작업 하나를 크기가 똑같은 세그먼트는 아니라 그랬어요. 가변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46번은 답이 4번입니다. 47번 페이징 방법과 세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징 방법에서 주선을 변할 페이지맵 테이블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맞고, 페이지 크기를 일정하게 나눈 거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페이징 방법에서 하나의 작업에 다양한 크기 논리적인 처소로 나눈 주기억장치의 페이징 방법은 다양한 크기가 아니죠. 그래서 47번은
답이 3번이죠. 48번. 또 페이징과 세그먼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요. 페이징 세그먼트 나오면 대부분 얘기가 고정 가변. 그 다음에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예요. 고정은 내부. 가변은 외부. 근데 여기는 세그먼트는 뭐라 그랬어요? 세그멘테이션은 가변. 페이징은 고정. 그렇죠? 그럼 고정이 내부 단편화고 가변이 외부 단편화잖아요. 그래서 48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리고 49번. 다음의 설명에 A, B에 들어갈 내용은 기억장치의 일반적인 구현 방법으로는 프로그램의 크기가 고정된 일정한 블록으로 나누는 A와 크기가 가변적 블록으로 나누는 방법 B가 있다. 이건 뭐예요? A는 고정은 페이징이죠. 가변은 세그멘테이션이죠. 그러면 여기는 페이징, 여기는 세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는 고정, 페이징. B는 세그멘테이션. 그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49번. 자, 50번. 50번은 다음과 같은 세그먼트 테이블이 있을 때 실제 주소는 얼마인가? 세그먼트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어요. S 2,200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뭐예요? 요게 세그먼트 번호죠. 그리고 요거는 옵셋이라고 그래부터 그 시작 주소에서 이만큼 거리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2000에서 이 100까지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답이 얼마예요? 요게 답이 되겠죠. 50번은 그래서 답이 4번. 51번. 자, 페이지 번호와 옵셋으로 구성된 가상 주소 중에서 페이지 번호를 페이지 매핑표에서 구한 실기억장치의 주소와 가상 주소 중 옵셋으로 실제 주소를 변환하는 방법을 갖는 페이징 방법. 페이징 방법 중에서 가장 심플한 직접 매핑, 연관 매핑, 연관 직접 매핑이 있다는데 가장 심플한 직접 매핑에 해당합니다. 직접 매핑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서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것이 곧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운영체제를 이해하면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컴퓨터의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 여러분 모두 운영체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시간상 진도를 7장까지 뿐이 못 나갔는데 8장 가상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 11장, 12장 나머지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은 물론 컴퓨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운영체제 계속 공부하기를 바라며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학기 동안 운영체제를 함께 공부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안녕.